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봉수는 해가 뜨기 전부터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고 아내 옥분이는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뜻대로 되겠습니까? 야심차게 시작한 장사는 욕심 많은 대감댁의 횡포에 망해버리고 몇 해째 이어진 흉년의 곡식은 말라비틀어졌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봉수가 장터에 나가기만 하면 빚쟁이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옷깃을 잡고 늘어졌죠. 김봉수,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닐 셈이오? 돈 없으면 집이라도 내놔야지. 봉수는 고개를 숙이고 사정만 했습니다. 집마저 빼앗기면 옥분이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술집에서 막걸리나 한 잔 걸치고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봉수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봉수 아니오? 뒤돌아보니 낯익은 사내가 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니 작년에 사업 자재와 돈을 빌려준 장돌뱅이 박서방이었어요. 봉수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아, 박서방님, 죄송합니다. 돈 이야기시죠? 사실 요즘 농사가 영 안 되어서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봉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습니다. 은자 10량 중에서 겨우 4량만 갚았으니 박서방이 화를 낼 만도 했거든요. 아내가 온 건 그게 아니라 박서방은 말을 멈추고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실 내가 큰일이 났소. 박서방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관가에서 나를 찾고 있소. 밀수 혐의라는데 사실은 모함을 받은 거지만 어쨌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요. 봉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래서 당장 멀리 피해야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소. 박서방은 아기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예.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워왔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박서방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길이 험하고 언제 광군에게 잡힐지 모르는데 이 어린 것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소. 봉수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아이를 맡기시면 저희도 당장 끼니 있기도 어려운 처지인데요. 박서방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봉수, 자네 부부가 마음씨 착하다는 건 이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오. 비록 가난하지만 정이 많고 의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났더군요. 하지만 부탁합니다. 자네가 나한테 진 빚, 그거 다 없던 일로 하겠소. 그리고 적지만 이것도 드리겠소. 박서방은 품에서 조그만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아이기를 비용이 들어있소.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나한테 빚진 거 말고 다른 빚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거요. 아,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하기엔. 그런데 아이는 언제 찾으러 오실 건가요? 박서방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요. 길어도 1년 안에는 그때 아기가 작은 하품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했는데 갑자기 김봉수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어요.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꼭 돌아올 테니까 착하게 있어야 한다. 봉수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아버지가 아들과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박서방님,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요. 우리 가족 족보를 다 뒤지고 있다는데 다른 친척들한테 맡기는 것도 위험하고 정말 부탁하네. 박서방은 아기를 봉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석이라고 지어뒀소. 돌같이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죠. 봉수는 아기를 받아 안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는데 품에 안기자 아기가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두덩이 두텁고 코가 반듯해서 자라면 꽤 잘생길 것 같았습니다. 김봉수, 정말 고맙소. 박서방은 마지막으로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봉수는 갑자기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집에 들어가서 옥분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옥분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황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인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소. 옥분이는 아기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 정말 한 해가 지나면 돌아올까요? 글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아이를 잘 돌봐야겠어요. 우리 빚에 다른 빚까지 조금 해결할 돈까지 주었으니 그날 밤부터 부부는 석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 밥은 먼저 챙기고 추워도 아이를 따뜻하게 재워주며 정성을 다했죠. 아기가 새벽 내내 울면 번갈아가며 쪽잠을 자며 달래주고 젖이 안 나오면 쌀뜨물에 꿀을 타서 먹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봉수 부부는 점점 석이에게 정이 들어갔죠. 마치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석이를 향한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해졌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박서방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올까 하고 기다렸던 봉수 부부도 이제는 석이를 완전히 자신들의 아들로 여기게 되었죠. 석이는 쑥쑥 자라나며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돌쯤 되자 바로 걸음마를 떼더니 두 돌 무렵에는 옹알거리며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봉수와 옥분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석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생김새가 봉수 부부와 닮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근데 저 집 아이 정말 자식이 맞나? 아무래도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데. 이내 다른 집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이 마을에 퍼졌고 장터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옥분이를 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옥분이 저 사람, 남의 아이를 제 자식인 양 기르고 있어. 빚 때문에 떠맡은 아이라던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말들이 옥분이의 귀에까지 들렸지만 옥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석이를 바라보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우리 석이 배고프지? 어머니가 죽 끓여줄게. 옥분이는 석이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고기는 구경하기 어려웠지만 텃밭에서 기른 무와 배추로 국을 끓이고 도토리로 묵을 쑤어서라도 석이 배만은 골치 않게 했죠. 봉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삯을 받으면 제일 먼저 석이 옷감을 사러 갔고 겨울이 되면 손수 집신을 삼아 신겨주었어요.
나이를 몇 살 더 먹으면서 그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우리 서기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봉수는 서기를 무릎에 앉히고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도 겨우 천자문 정도밖에 모르는 처지였지만 서기만큼은 그를 깨우쳐 주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하늘 천자란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지. 서기는 눈을 반짝이며 듣곤 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총명해서 한번 가르쳐주면 금세 외웠어요. 6살이 되자 서기는 더욱 영리해졌습니다. 봉수가 밭에서 돌아오면 뛰어나가 맞이했고 옥분이가 빨래를 하면 옆에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걸었죠. 어머니, 오늘 밭에서 나비를 봤어요. 하얀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서기는 두 팔을 펄럭이며 나비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옥분이는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부잣집 마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더욱 심했죠. 저 집은 정말 철이 없어. 남의 아이를 제 자식인 양 기르고 앉았으니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쩔 셈이래. 아이고, 생각만 해도 답답해. 자기들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옥분이는 가슴이 쓰렸지만 집에 돌아와서 서기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에요? 서기가 옥분이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슬프지 않아. 우리 서기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슬플 틈이 있나? 옥분이는 서기를 끌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기도 어린 마음에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봅니다. 마을 아이들과 놀다가도 혼자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 아들이 맞아요? 어느 날 서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봉수는 깜짝 놀라며 서기를 바라봤어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니? 마을 형들이 그러는데 저는 주워온 아이래요. 봉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직 어린 서기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서가, 아버지 말 잘 들어보거라. 봉수는 서기를 무릎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건 피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어. 마음으로요?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우리도 기뻐.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란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해 겨울, 옥분이가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추위와 과로로 몸이 상한 것 같았는데 며칠째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기는 옥분이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봉수는 약값을 마련하려고 이 집 저 집 품위를 다녔지만 겨울철이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급한 마음에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며 사정했어요. 마님, 제발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집사람이 아파서 약값이 급합니다.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일이 있겠어? 봄에 다시 오시오.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봉수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서기가 뛰어나와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저도 이제 힘이 세져서 일할 수 있어요. 봉수는 서기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다행히 옥분이는 며칠 후 기운을 차렸습니다. 서기가 밤낮으로 간병을 한 덕분이었죠. 서기는 옥분이가 깨어나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옥분이는 서기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겠어.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인걸.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기는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부름도 제법 해내고 마을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곱지 않게 봤지만 서기의 똘똘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9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떠났던 박서방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와서는 하인들까지 거느리고 있었어요. 봉수가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웬 말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박서방이 옥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서방님, 언제 오셨습니까? 아, 김봉수. 오랜만이요. 박서방은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소식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다른 고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소. 하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법 잘 되었지요. 박서방의 옷차림을 보니 정말 장사가 잘 된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 쫓기던 처지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서기는 어디 있소? 아, 서기는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그때 서기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서기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옥분이 뒤로 숨었어요. 서가. 옥분이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서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서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떠날 때는 갓난아기였으니까요. 박서방은 서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서기는 더욱 옥분이 치마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니 무서웠던 거죠. 서가, 놀라지 마라. 이분이 내 친아버지시란다. 아버지가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했었지? 봉수가 달래듯 말했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박서방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거부하다니요. 서기야, 아버지가 너를 두고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단다. 이제 상황도 좋아졌으니 아버지와 함께 가자. 하지만 서기는 더욱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와 살 거예요.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김봉수, 이 아이를 이상하게 가르쳤군요. 친아버지를 몰라보다니.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가 아니라 잘못 가르친 거 아니오? 혈육의 정을 모르게 기르면 어떻게 합니까? 박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봉수는 당황하며 서기를 달랬어요. 서가, 이분 말씀을 잘 들어보거라. 하지만 서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옥분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왜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옥분이는 서기를 품에 안으며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박서방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서기를 설득했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왔지만 서기의 마음은 돌리기 어려웠죠. 서기야, 아버지와 함께 가면 글도 제대로 배우고 좋은 옷도 입고 살 수 있단다. 저는 지금도 좋아요. 아버지가 글자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걸요. 서기의 순진한 대답에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하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어요. 하얀 할머니?
네,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라고요. 옥분이는 신기했습니다. 서기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박서방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미심쩍어했습니다. 아이가 꿈 이야기를 지어내는군요. 역시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하지만 서기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진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은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완전히 세뇌시켜 놨군요. 박서방은 봉수 부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상하게 가르쳐서 친아버지를 몰라보게 만들어 놨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오? 봉수는 억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정성껏 보살폈을 뿐입니다. 정성이 지나쳐서 문제라는 말이오.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박서방은 점점 성급해졌습니다.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더 늦기 전에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기의 거부는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날 밤 서기는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서가, 내 마음을 따르거라. 진실은 내 가슴 속에 있단다. 서기는 꿈에서 깨어나 결심을 굳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박서방은 날이 갈수록 조급해졌습니다. 서기가 좀처럼 마음을 돌리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김봉수,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법적으로도 친아버지인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소. 압니다. 하지만 아이가 싫어하는데. 아이가 뭘 안다고. 어른이 결정할 일이지. 박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봉수는 난처해하며 옥분이를 바라봤어요. 옥분이는 서기를 뒤로 감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제가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젠 버릇까지 없군.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니? 저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서기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겨우 9살인데도 기가 대단했어요. 박서방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이렇게 대들다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해. 어디서 감히.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저분이에요. 서기는 봉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래? 친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네. 참 난처한 일이군. 박서방은 사람들이 모이자 더욱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잠시 맡겨뒀는데 이 부부가 아주 세뇌를 시켜놨어요. 내 친자식 데려가는 게 뭐 잘못입니까? 마을의 촌장이 나섰습니다. 박서방, 그동안 어디 계셨소? 몇 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정리됐으니 내 아들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당황스러울 아이 기분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아이가 뭘 안다고 아이 기분을 따집니까? 어른이 옳은 길로 인도해야죠. 그때 서기가 다시 나섰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알아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봉수와 옥분이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서방은 답답해했습니다. 김봉수, 이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군요. 이래서는 나중에 큰일 날 텐데. 저희는 그저 사랑으로 길렀을 뿐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요. 말다툼이 계속되자 촌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다. 일단 며칠 더 생각해보고 아이와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시오. 아이에게 윽박지르지 말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박서방은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봉수와 옥분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보내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요. 서가. 봉수는 서기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서가, 아버지가 솔직히 이야기해 줄게. 사실 너는, 여보. 옥분이가 봉수를 말렸습니다. 아직 서기가 진실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거든요. 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나요? 서기의 순진한 질문에 봉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서기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봉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무렵 서기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하얀 할머니가 나타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서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아버지와 어머니요. 그럼 그분들이 내 진짜 부모란다. 피보다 사랑이 더 진한 법이지. 꿈에서 깨어난 서기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는 봉수와 옥분이라고요. 며칠 후 박서방은 참을성을 잃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김봉수,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가장 중요한 건 서기의 마음입니다. 아직 아이가 마음의 준비는 무슨, 지금 당장 데려가겠소. 박서방이 서기의 팔을 잡아 끌려고 하자 서기는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 모습을 본 옥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적어도 아이에게 마음을 열 행동을 하셔야지요. 이 아이는 내 핏줄이요. 당신들이 뭔 권리로 내 아들을 가로막소? 권리는 무슨 권리? 우리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세요? 옥분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옥분이가 그렇게 격해지다니 봉수도 놀랐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버리고 갔을 때 우리는 굶어도 이 아이 밥부터 챙겼습니다. 추워도 이 아이를 따뜻하게 재웠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어요. 박서방은 머뭇거렸습니다. 옥분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도 혈육의 정이. 혈육의 정은 무슨, 한 해가 지나고 돌아오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기의 나이가 몇입니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 저희에게 정이 든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서기가 두 어른 사이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서기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저를 키워주신 분은 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저는 이분들을 떠날 수 없어요. 박서방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살배기가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거든요. 서기야, 아버지는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 너를 좋은 서당에 보내서 훌륭한 선비로 키워주겠다. 나와 함께 가면 앞길이 쫙 깔려 있는데 뭘 고민하는 거냐? 저는 여기서 아버지한테 글 배우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뭘 제대로 배우겠니? 저 가난한 농부한테서. 그 말에 봉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서방, 그런 말씀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한 것뿐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소? 돈 몇 푼 쥐어주고 아이 좀 맡아 달라 했더니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요? 갈등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편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친아버지 편을 들었고 어떤 이는 기른 부모 편을 들었죠. 혈육이 우선이지 남이 기른다고 해서 친부모보다 앞설 수는 없는 법이야.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정성껏 키운 정도 있지 않소? 마을이 시끄러워지자 결국 고을 원님한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고을 원님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평소 명판관으로 소문이 났던 분이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원님은 양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고 봉수 부부는 그동안 서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말씀드렸죠. 원님, 저는 이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제가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봉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친아버지가 먼저겠지요. 하지만 감히 소인이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그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원님은 서기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서기야, 너는 어디서 살고 싶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서기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분들이 저를 진짜 사랑해주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그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시고 배고플 때 자신들은 굶어서라도 제 입에 넣어주세요. 서기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님, 혈육의 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이야기 하나를 꺼냈어요. 옛날에 두 어미가 한 아이를 두고 다툰 일이 있었지. 진짜 어미를 가려내기 위해 아이를 둘로 나누려 하자 한 어미는 그러라 하고 다른 어미는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했다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왕은 포기한 어미가 진짜 어미라고 판결했지. 진정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아프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겠지. 원님은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박서방, 그대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우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오.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하지만 부모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법이다. 이 아이를 사람답게 만든 이는 바로 김봉수 부부로다. 원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혈육의 정도 소중하니 앞으로는 두 집안이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갑자기 서기가 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께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저를 여기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서방은 서기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서방은 무릎을 꿇고 서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기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여기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구나. 서기는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가끔씩 놀러와 주세요. 저도 천천히 친해지고 싶어요. 그 후로 서기는 봉수 부부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박서방도 약속대로 가끔씩 찾아와서 서기에게 좋은 것들을 사다 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서기를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기가 12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밭이 모두 물에 잠겨버린 거죠. 백성들은 굶주렸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촌장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관가에서 구율미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서기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친아버지께 부탁드려보면 어떨까요? 무슨 부탁을? 장사를 하시니까 그래도 저장해둔 곡식이 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려볼까요? 봉수는 서기의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지혜를 부리다니요. 하지만 너무 큰 부탁 아닐까?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서기의 말대로 박서방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박서방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서기가 클 때 잘 보살펴줬으니 당연히 보답해야죠. 박서방은 술에 가득 곡식을 가져와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서기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저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네. 그 일로 서기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서기를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서기가 15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서 제일 지혜롭고 강단 있는 똑똑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른들의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기도 했어요. 서기 저 아이 정말 야물딱져. 나중에 과거 시험에 급제할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은 서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봉수와 옥분이도 뿌듯해했죠. 우리 서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하지만 서기는 늘 겸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를 희생과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제가 꼭 보답드릴 거예요. 박서방도 가끔 찾아와서 서기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김봉수, 정말 고맙소. 그날 서기의 허망한 눈빛에 나도 모든 걸 내려놓고 찬찬히 돌이켜보니 내가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우지 못했을 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사실이요. 나는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당신들은 진짜 부모 마음으로 키워주셨잖소. 박서방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여느 청년처럼 훌쩍 자랐고 학식도 깊어져서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뛰어나서 급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서기가 봉수와 옥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제 저를 정식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주세요. 봉수와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가, 갑자기 왜? 저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호적상으로는 아직 남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서기의 간절한 부탁에 봉수와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야 좋지만 박서방한테 허락을 받아야. 이미 친아버지께는 말씀드렸어요. 이젠 내 뜻에 따르겠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박서방은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서기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요. 이젠 어엿한 청년이고 김봉수 부부가 진짜 부모니까요. 원님도 서기의 뜻을 존중해서 정식으로 호적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서기는 법적으로도 봉수와 옥분이의 아들이 되었어요. 몇 년 후 서기는 정말로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봉수와 옥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죠. 우리 서기가 대단한 줄은 알았는데 하늘이 점지해준 복덩이였지. 서기는 출세한 후에도 늘 부모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과 희생을 되돌려주기라도 하듯
모든 걸 부모님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박서방도 서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키웠다면 절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김봉수 부부 덕분이지.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빚 대신 떠안은 금덩이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떠맡은 아이가 결국 온 가족의 복이 되었다는 뜻이었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 가족은 억지로 맺어져도 함께 살아내면 진짜 가족이 된다.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진다. 이런 교훈을 남기며 석인의 가족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석인은 평생을 두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어요. 석인애처럼 우연히 만나서도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경우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석인의 가족처럼 말이에요. 빚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